문법 JP 아따チャンネル. 이번에는 다음에 따라 평화로운 얼굴을 가진 트럼프 식민주의 연재 2회. 이것은 전후 죽음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위치이다. 이번에 당신이 나와 공유한 자료는 이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특히 미국 우선이라는 구호이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의 큰 흐름 속에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는 그것을 깊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통적인 동맹보다 상업적으로 더 의미가 있다. 이것은 거래이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그래서 탄생했어요. 무엇을 설명하는가? 같이 한번 볼까요? 우선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는 약간 전통적인 공화당원들, 예를 들어 레이건 정권과 같은 매파와는 다르지 않을까요? 자료가 명시한 것처럼 저는 독일의 AFD 같은 우라포피주의자들을 열심히 지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처럼 경험이 많은 리더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이 방면은 어떻게 분석되었습니까? 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자료에 따르면 아메리카가 먼저, 예를 들어 러시아는 첫 번째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정책적으로 공통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내 말은 국제 규칙과 가치 또는 자유와 인권 같은 널리 알려진 가치들에 대해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국가 이익, 특히 힘을 통한 변화,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야 한다. 이곳에서 그러한 태도가 최우선이 된다. 동맹국들에게도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안전을 원한다면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꽤 직접적인 요청이었다. 알겠습니다. 관계 자체가 이념이나 장기적인 신뢰가 아니라 단기적 득실, 감정, 즉 거래로 포착하는 것이다. 여기에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역대 정부는 동맹국의 부담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강조받았네요. 알겠습니다. 관계, 품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외교적 자세가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나고 있을까? 한꺼번에 앞으로 나왔나요? 이 문서는 그 배경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전후 역사를 해석해보자. 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기반으로 세계 질서의 재건을 주도했다.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경제 시스템은, 그리고 나토와 일미 안보 같은 군사 동맹이 있다. 이것들은 단순히 미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밧줄처럼 강대국들 사이의 노골적 지역 싸움, 그룹 경제, 이런 갈등은, 즉 파괴적인 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칙에 기반한 조정체제를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냉전의 측면도 있고, 적어도 서방 동맹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된 가치와 정확성으로 안정을 추구하려고 노력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밤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뜻이다. 맞아요. 이 전환점은 종종 1960년대 후반으로 언급된다. 베트남 전쟁. 이렇게 국력이 소모되었다. 우리는 수렁에 빠졌다. 경제적으로 1971년 닉슨 충격. 네네, 어느 것과 금을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달러와 금의 대관을 중단시켰다. 이것은 미국 경제, 절대적 우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 후 국내 산업이 공허해지고 쌍둥이 적자,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이것은 만성적이고 미국에서도 세계 경찰, 세계은행의 모든 역할을 담당하다.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레이건 행정부부터 동맹국들이 5분의 부담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른바 받은 분담이었다. 이것은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고, 이 목소리 점차 강해졌다. 알겠어요.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은 거래를 우선시하고 중시하며 이 부담 요청 프로세스 전에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글쎄, 자료에 대한 분석은 이미 조금 더 깊이 들어갔다. 이는 단순한 부담 요구의 강화라기보다는 구조적 변화의 구현입니다. 구조적 변화. 이건 과거야. 제국주의 시대와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무력으로 패권을 다투는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료는 오히려 반대의 해석을 보여준다. 즉, 미국은 더 이상 국제 질서의 표현을 단독으로 지탱할 수 없고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고, 글쎄 말씀드리자면 쇠퇴했어요. 나는 이것이 진실한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갑작스러운 출현. 그래요? 이것은 이전의 상식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요.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D 왕스 씨입니다. 그는 미국이 세계에서 논란의 여지 없는 주도적 지위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인식의 상징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라가 우선이라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동맹 관계조차도 득실로 측정된다. 그 거래 외교를 추진하다. 그것은 예전처럼 절대적인 자신감이다. 세상을 힘으로 이끄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향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현실주의 또는 이것은 고육지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첫 임기 중 한국은 미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이런 변화는 미국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동맹국의 대응의 예로서 조금 언급되었다. 즉, 동맹국 측도 미국에 대한 기대치, 그것은 우리가 관계의 가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집사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전후 형성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기초적이었고 시스템 자체가 심하게 흔들리며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 자료의 혁신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이 깊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어렵게 구축한 동맹과 국제 협력의 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전환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만약 이 동맹이 전쟁 이후의 몸은 조화라고 불린다, 제도. 만약 우리가 정말로 끝에 도달한다면 일본처럼 바로 그 시스템에서 평화와 번영, 어떤 의미에서 즐기는 나라? 갈수록 더 불확실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배려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당신이 관심이 있다면 기사의 본편을 꼭 방문해 주십시오. 높은 평가와 채널 등록도 부탁드립니다.